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에 관한 의학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는 갱년기. 사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요. 이걸 어디다 이야기를 해야 할까 참 답답하고 막막하셨을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갱년기 증상, 특히 우리 남성들의 성기능 장애와 발기부전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주실 수도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상담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비뇨기과 전문의 홍성우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우리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 중 하나가 발기부전과 성기능 장애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여자 입장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어떤가요?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네, 미국의 대규모 연구 자료를 보면요. 네. 40대 이상에서 50%의 발기부전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네. 유럽에서도 보면 30대 이상에서 20, 30% 정도가 발기부전이 있다고 합니다. 대규모 한국에서 나온 조사도 있는데요. 네. 20대 이상을 조사했는데 무려 40%가 발기부전이 있다고 대답을 했으며 그 수치로 따지면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머. 그중에서도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중등도 이상이 12%라고 하니 상당히 많은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이런 성기능 장애나 발기부전은 연령을 막론하고 나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질환인 건가요? 네, 발기부전이란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발기를 충분히 얻지 못하거나 혹시 발기를 얻었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유지를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이런 상태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발기부전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는 내가 발기부전이다라고 걱정할 건 없으나 이 증상이 3개월 정도 오래 지속되면 의심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다면 도대체 원인이 뭔 거예요? 이게 왜 생기는 건가요? 네, 발기부전의 원인은 크게 시민성과 기질성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발기부전이 있다 그러면 시민성을 의심했었는데요. 네. 요즘 여러 검사가 많이 발전하면서 기질성 발기부전이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만 급작스러운 충격이라든가 스트레스, 우울증 같은 것이 동반되었을 때는 시민성 발기부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게 심리적인 건 거죠? 그렇죠.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심리적인 부분과 기질적인 부분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도한 흡연, 음주 같은 것들이 발기부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생활 습관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 내가 의심스러운 증상을 겪어서 병원에 찾아오게 되면요. 어떤 검사를 거쳐야 이게 확진이 되는 거예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설문지 같은 조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과거 병력,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혹시 지금 드시고 있는 약물이 어떤 약물인지, 혹시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내과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런 등등을 꼼꼼히 따져보고요. 그리고 특히 음경에 기형이 있는지, 음낭에 기형이 없는지 손으로 만져보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특별하게 발기부전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호르몬 검사, 그다음에 신경 검사, 발기 유발 검사 등등을 해서 발기부전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유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 지금 들었던 것 중에 과거에 수술 병력이나 드시는 약과도 이게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요즘은 서구화된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암 수술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 같은 약을 드시는 경우에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발기부전이다라고 확진을 받으면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치료법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발기부전으로 이렇게 진단이 되어지면 네. 먼저 비수술적 치료, 보존적 치료를 시도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가장 흔히 잘 아시는 경구용 약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통 요즘 인터넷으로 보면
그 전문의의 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처방받는 그 약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화장실만 가도 막 한다고 붙어 그런 있어요. 경우는 그 약의 효과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약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전문의의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이런 약물에도 반응이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자가 주사요법을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 요즘은 볼펜 모양으로 생겨서 휴대가 간편하고요. 그다음 효과도 경구형 약물보다는 조금 빨리 나타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든 사용할 수가 있지만 단점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본인이 직접 주사를 찔러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이상 사용하면 조금 뭐 위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비수술적인 요법인 거죠. 네. 사실 수술까지 가지 않아서 천만다행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복용을 하거나 약물이 주입되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는지 걱정은 되는데 어떤가요? 네, 경구제 같은 경우에는 뇌 혈관이 확장되면서 15% 정도에서 두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 두통, 부작용으로?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간헐적으로 어지럼증, 코막힘 등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런 등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좀 심한 경우에는 청색증, 앞이 파랗게 보이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허리가 무지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부작용이 생기면 약물을 조금 줄여서 드시던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약물로 바꿔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아무래도 주사를 하다 보니까 용량이 조금 과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음경 발기가 죽지 않는 음경 지속 발기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경우 6, 7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빨리 응급실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응급실에 가야 하는 응급 상황인 거예요? 네, 아주 응급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은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한두 가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약을 복용할 때는 주사 치료나 경구 복용제가 절대 같이 가면 안 된다라는 약물이 따로 있을까요? 네, 절대로 같이 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약들이 있긴 있는데요. 네. 그 대부분의 약들이 심장과 관련된 약들입니다. 아하. 처음에 그 발기부전제가 나왔을 때 발기부전제 치료 목적으로 나온 약이 아니고 원래는 우리 폐고혈압, 심장 쪽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만든 약인데 물론 그쪽에도 효과가 있는데 뜻하지 않게 나타난 부작용이 발기가 잘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심근경색이라든가 그런 등등의 질환이 있어서 혈관을 이완시키는 약을 드셨을 때 발기부전제 약을 같이 드시는 경우에 혈관 이완이 너무나 극대화되어 가지고 혈압이 떨어져 가지고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네.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영향에서 제대로 찌를 수 없는 상태라든가 용량이 과하다든가 음경에 기형이 있어서 원하는 위치에 찌를 수가 없는 상태에서 잘못 주입이 되게 되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경 자체에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음경 괴사까지 생기는 아주 무시무시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금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약은 우리 이제 전문의와 상담 후에 복용을 하시기를 저희가 주의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수술 치료. 어떤 분들이 좀 수술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아무래도 약물이나 주사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거나 전혀 효과가 없는 상태에는 이제 다른 방법을 택해봐야겠죠. 그럴 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음경 보형물 삽입술입니다. 네. 이 삽입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굴곡형이 있는데요. 굴곡형은 그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양쪽 해면체에 그냥 삽입만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발기를 계속 시켜놓는 거죠. 가격도 아무래도 팽창형보다는 좀 싸고요. 네. 그리고 수술도 아무래도 간단하다 보니까 전신질환이 워낙 안 좋은 분들은 워낙 안 좋아서 팽창형으로 하시기 힘든 분들은 굴곡형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팽창형 같은 경우는 굴곡형과 달리 이완기가 있고 팽창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일단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면체에 들어가는 실린더가 2개 들어가는 거는 똑같은데요. 중간에 철로 된 심이 없습니다. 대신 저 물 저장소, 방광 옆에 들어가는 물 저장소에서 물이 채워지게 되는데요. 그 물을 채우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고안 쪽에 들어가는 펌프입니다.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펌프를 작동시켜서 발기를 시키고
발기가 끝났을 때는 펌프를 작동시켜서 다시 실린더에 있는 식염수를 물 저장소로 보내서 이완시키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굴곡형에 비해서는 필요할 때만 쓸 수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자연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화면 준비했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구체적인 설명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팽창형 보형물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광 옆에 들어가는 물 저장고, 음경 해면체에 직접 들어가는 실린더, 그리고 그 작동 부분을 작동시키는 펌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펌프 같은 경우는 고안 속에 위치가 되어 있으며 저 엄지손가락으로 펌프를 누르면 저장고에 있던 물이 해면체로 들어가서 발기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러니까 스위치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돼요. 이게 물펌프처럼 스위치를 누르면 방광 옆에 있던 물주머니에서 물이 음경 해면체로 들어가서 발기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충분히 성관계를 가지고 난 뒤에 반대 방향 스위치를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스위치를 눌러주시면 네, 아랫부분. 실린더에 들어와 있던 물이 다시 방광 옆에 있는 물 저장소로 깜짝같이 들어가면서 이완되게 됩니다. 오, 저 화면으로 보니까 이해하기가 더 쉽네요. 하지만 사실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보형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뭐 부작용은 없을지도 걱정이 되는데 어떤가요? 네, 부작용은 아주 간단한 부작용은 뭐 아무래도 이물감은 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통증에 민감한 분들은 처음에는 통증을 약간 느낄 수는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심각한 감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즉시 팽창형이든 굴곡형이든 삽입했던 보형물을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팽창형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펌프로 작용하는 기계다 보니까 네. 고장이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그런 사례들은 없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이런 수술을 받고 나서 생각보다는 조금 이물감 있고 불편하다. 그래서 다시 나는 제거를 하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네, 이런 분들은 약물을 드시고 주사제를 쓰면 발기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그런 보존적 치료가 힘들어서 수술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했다가 여러 가지 이물감, 본인이 생각한 만큼의 만족감을 얻지 못했을 때 제거를 하는 경우에 기존에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만큼의 발기도 얻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 발기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발기 메커니즘이 우리 실린더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가 들어가면서 파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보형물을 제거했다. 그러면 자연 발기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제거한 후에 경구약이나 뭐 주사로는 가능해요? 아니면 그것도 아예 이제 듣질 않는 거예요? 그것도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는 충분한 상담과 또 신중한 결정을 하셔야겠네요. 네,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고요. 나중에 뭐 수술이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제거하고 나면 뭐 꼭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본인의 자연 발기 능력까지도 다 상실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배우자와 그리고 의료진과 상담을 하신 후에 본인이 꼭 선택하고 수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 모든 치료 방법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의 어떤 정도나 증상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중에도 여러분들 상담 전화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요. 궁금한 사항들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상담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민들을 안고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자, 환자별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3세 남성이십니다. 오랫동안 당뇨를 앓아왔고 현재 당뇨약을 복용 중인데 발기가 안 돼서 발기부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뇨약을 복용 중이어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치료가 좋을까요? 라는 고민 글인데요. 이분은 이제 당뇨약을 드시기 때문에 걱정이신 것 같은데 앞서서도 병력이나 뭐 수술 이력 때문에 치료가 조금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떤가요? 당뇨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흔한 성인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당뇨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여러 가지 혈관 문제가 생기고 그 신경 문제가 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당뇨가 오래
지난 분들은 발기부전이 쉽게 오곤 합니다. 네. 처음에는 약물이나 주사제 같은 것을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 당뇨가 오래 지난 분들은 그런 보존적인 치료에도 효과가 별로 없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런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그 음경 보형물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좀 경증이면은 수술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환자처럼 약을 오랫동안 드신 분들은 수술까지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답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66세 남성분이십니다. 6개월 전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고 현재 전립선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발기불능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수술 치료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라는 고민 글인데요. 암에 걸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제 발기부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 발기가 안 된다, 발기불능. 가능한가요, 치료가? 네. 서구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남성들에게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는 암이 전립선암과 대장암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다가 간혹 신경 손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아하. 이런 경우에 발기부전이 생기곤 합니다. 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데 발기가 전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약물 치료라든가 주사 치료로는 발기를 다시 회복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가 보형물 수술에 적응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전립선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전립선 약 복용이랑 수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민 사연 읽어봤는데요. 자, 모든 치료 방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환자 개인마다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례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68세 남성분이십니다.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오랫동안 복용 중입니다. 발기부전 증상 때문에 스트레스도 심하고 매사에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라는 고민 글이신데요. 확실히 자신감이 떨어지고 삶의 만족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30% 정도가 있는데요. 고혈압 하나만으로는 발기부전, 글쎄요, 발기부전의 원인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충분히 살펴보는데 고혈압밖에 없다. 그러면 고혈압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그 경구형 발기약과 주사제로 먼저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 발기 보형물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 약 중에 발기 보형물 수술과 연관되는 사항은 없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이 경구약과 이제 뭐 주사요법은 다 괜찮으신 거예요? 네, 좀 아무래도 어려운- 나이가 들수록 심장에 무리가 오고 다른 장기에 손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 60대면 옛날 60대랑 많이 틀리죠. 그래서 그쵸. 충분히 약물 사용하시고 주사제 쓰는 데는 큰 무리가 없긴 없습니다. 네. 자, 아울러서 모든 치료 방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분명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지금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이죠. 발기부전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요, 저희가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좀 5가지를 모아봤습니다. 여기에 원장님께서 좀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수술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나요? 있다면 어느 정도 후에 복귀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요. 어떤가요? 네, 막상 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일상생활에 언제 복귀를 할 수 있느냐, 사회생활이 가능하겠느냐 그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수술 다음 날 일상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아, 바로 입원이 그럼 필요 없어요? 네, 입원은 거의 필요가 없을 수 있고요. 하루 정도는 아무래도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완벽한 일상생활에 돌아가고 사회생활 돌아가는 것도
충분히 한 2주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회복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이네요. 네, 회복 기간이 짧다는 점.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 수술하면 티가 나거나 운경의 모양이 이상해지지는 않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어떤가요? 굴곡형 같은 경우는 늘 발기를 시켜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티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팽창형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이완을 시켜놓고 네. 성관계 때만 발기를 시키기 때문에 티가 거의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이건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자, 수술 후 관계는 얼마 뒤에 가능한지, 또 성적 만족도는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던 내용이거든요. 어떤가요? 보통 수술하고 난 다음에 성관계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네. 수술을 했으면 아무래도 티슈 조직에 손상이 왔었는데요. 그래서 손상된 조직들이 다시 회복하는 데는 보통 4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4주에서 6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성관계를 할 것을 저희들이 권유드리고요. 네. 그리고 만족도 같은 경우는 단지 발기만 안 된다는 뿐이지 마지막 그 사정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하고는 전혀 관계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만족도는 이전 자연 발기가 될 때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네. 촉감 같은 것도 그러면 그냥 똑같은 네, 건 똑같습니다. 거죠?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질문은 발기부전 수술을 하고 나면 불임이 되나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주셨어요. 어떤가요?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팽창형 같은 경우는 물 저장소가 방광 옆에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실린더가 해면체에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면체를 작동시키는 펌프가 네. 고환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여기 들어가는 위치는 우리가 정자를 생산하는 부고환이라든가 정자가 이동하는 정관과는 전혀 무관한 곳입니다. 그래서 임신과는 불임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질문은 수술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 우려, 또 안전한 수술인가요? 라는 부분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셨네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이다 보니 100% 안전한 수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발기부전이 와서 수술을 받으시러 온 분들이 아무래도 전신질환이 정상이 아니거나 나이가 꽤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좀 불리한 점이 많겠죠. 네. 그렇지만 그 수술 전후에 철저한 의료진들이 관리가 있고요. 본인들도 충분히 따라준다면 여러 가지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전신 질환이라는 거는 다른 병을 앓고 그렇죠. 당뇨나 계신 거죠? 고혈압 여러 가지 등등 뭐 신장 질환, 뭐 간 질환 이런 등등의 질환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요즘 40년 이상 된 수술법이고 술기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부작용 같은 경우는 1% 이하로 상당히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가 꽤 있는 수술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밖에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이 비뇨기과 전문의 홍성우 원장님과 함께 우리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이죠. 발기부전의 원인, 또 성기능 장애 왜 일어나는지 또 해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발기부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상당히 스트레스인 상태입니다. 내 몸이 안 좋다고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쉽게 포기할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요즘 술기도 많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경험 많고 책임감 있는 의료진을 만나게 된다면 또 제2의 삶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말 못할 고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와 상의하시고요.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방송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만요.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창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정말 궁금하신 사항들 그리고 도움받고 싶다,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요. 저희에게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